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와서 금리가 급등을 했고, 금리 올라가면 뭐 주식시장 좀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연내 금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애플 이런 종목들이 2, 3% 시가총 1, 2위 종목이 그렇게 빠지면 지수가 버티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지수가 1.5% 가까이 빠졌고, 야간 선물은 0.9% 빠져서 주최 우리 증시는 대략적으로 한 20포인트 약간 넘은 정도 수준으로 초반에 시작할 것 같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보면 시장을 좀 설명 딱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CNBC에 딱 나오는 사진인데, 이거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일, 막 이런 느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분위기가 딱 이랬다고 봐야 되는데, 지수가 보면 다우, S&P 500, 나스닥 골고루 다 비슷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업종으로도 봐도 유가가 올라가서 이제 에너지 업종이 플러스가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 업종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든가 기술 쪽 이런 업종이 2% 넘게 빠졌고, 금융도 2%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종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증시는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다. 특정 종목이 이끈 하락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 내용들을 우선 정리부터 해보면, 고용 지표가 워낙 강하게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3번 내릴 거로 봤던 데는 2번으로 수정한다든가 전부 다 이렇게 좀 수정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여기에 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수치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걱정까지 겹친 상황이라, 이게 이제 특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관세 부과한다, 이민자 내쫓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표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물가를 더 자극할 텐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올라가고 금리는 계속 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몇몇 그 분석가들은 그 주식시장의 기본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그런 금리에도 사람들의 소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소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 AI 투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증시를 끌어올린 모멘텀이었는데 이게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오스틴 굴스비가 연준 인사들 중에서는 발언한 그런 날이었는데, 경제 과열 징후 없다. 그래서 이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후에 보면 금리가 되게 많이 내려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금리도 계속 내려갈 거고 물가도 내려갈 거고, 그래서 연준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고용 지표가 워낙 세게 나와서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비농업 일자리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생각을 해보면 예상치가 15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한 10만 정도가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상 상단이 16만 중반 정도 됐으니까 뭐 어쨌든 그게 의미가 없죠. 뭐 중단이 됐든 평균이 됐든 어쨌든 나온 숫자는 10만 정도 더 나온 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이게 이때 확 줄었다가 올라갔다라는 점, 요거는 제가 잠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뭐 교육이나 헬스케어, 건강관리, 다음에 뭐 소매, 그다음에 레저 접객, 정부 부분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걸 빼놓고 보면 고용이 확 증가되지 않은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항목에서만 유난하게 고용 수치가 이제 강하게 집계가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동시에 늘어난 것도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1월 이후에는 정규직이 늘면 비정규직은 준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좀 엇갈리는 형태를 보이는데, 둘 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가 요인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는 추수감사절이 평소보다 늦었어요. 보통 11월 23일인데 28일이어서, 그러니까 28일이다라는 거는 이 고용 데이터가 12월에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이제 소비가 갑자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가니까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을 좀 늘렸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허리케인이
이제 터지면서 이때 고용이 갑자기 확 나빠지고 한 게 이제 허리케인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계할 때 이 사람 출근 안 했는데 그때 출근 안 했어 이래 버리면 이제 고용이 안 된 걸로 집계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다 정리가 되면서 직장으로 본격적으로 다 복귀한 상태가 이번에 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가 유난히 튄 거기 때문에 고용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다음 달에 발표되는 것부터는 다시 또 좀 진정될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뭐 숫자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업률이 4.2였다가 4.1이 되고 고용 비농업 일자리는 예상치보다 10만이 더 나오고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에만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은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놀란 게 소비자 심리지수.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앞으로 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대자 붙이니까 마치 뭐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숫자로 착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물가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1년, 그 다음에 5년 막 이런 것들이 숫자가 확 튀어 올라갔어요. 예, 확 튀어 올라가면서 이거 물가를 되게 높게 보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미리 좀 사둘까?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가동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물가를 자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좀 있어서 어쨌든 이 수치가 올라간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분석하는 쪽에서는 이와 같은 수치는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선거 끝나고 나면 공화당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제 저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공화당 지지하던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는데 패배한 쪽 지지한 사람들은 경제 나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인상이 워낙 강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급등할지도 몰라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와 같은 어떤 정서가 좀 지표에 반영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미시건대에서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표 나오다 보니까 이 금리 갑자기 튕겨 올라간 거 보세요. 예, 10년물 금리 쭉 올라갔죠. 뭐 오스틴 굴스비가 앞으로 금리 더 내려갈 거야 이렇게 발언하면서 좀 진정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4.7% 이게 뭐 제가 4.7은 안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오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넘긴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지금 그 옵션 트레이더들 쪽에서는 5%의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많이 금리가 올라갔고 달러 인덱스도 확 튀고 올라가면서 거의 110에 근접하는. 그러니까 사실 달러 인덱스는 어저께 약세 요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바꿀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서 일본이 금리 올리고 일본 금리 올리면 엔화가 강세 보이게 되니까 달러는 조금 밀릴 거야 이런 분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워낙 세게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가 올라가고 이래 버리면 사실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동시에 올라면 신흥시장 쪽은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투자자들이 좀 긴장할 가능성은 있죠. 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골드만삭스의 경고 뭐 금리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 같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현실이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우선 시가총액 상위부터 쭉 나열해 놓고 오면 애플과 엔비디아가 각각 2.4, 3.0 이렇게 빠져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뭐 이슈를 보면 애플은 중국 판매 점유율가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대중국 수출 규제 가능성 제기가 된 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메타는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틱톡에 대한 어떤 금지를 법원에서 판결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사이익 기대 이런 것들이 불거져서 올라갔고요. 테슬라가 선전했죠. 테슬라는 이제 도이체방크에서 로보택시라든가 로보틱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 월그리스 부츠 같은 경우는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점도 있었고 그 온라인 약국에서 뭐 불법 약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당국의 어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반사이익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또 해석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고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여행 수요가 그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여행이 언제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해외는 뭐 신혼여행 간 게 마지막이니까 아예 그냥 생각도 없고 일하면서부터는 어디 여행 가고 그랬던 기억이 별로. 그러니까 가도
가서도 저는 노트북 켜고 새벽에 방송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최근 몇 년 동안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에너지주가 또 상단에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표기된 걸 몇 개 없지만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러시아 수출 규제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전력주뿐만 아니라 전통의 에너지주 자체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타켓 이런 종목들 소매업체들이 일부 좀 올라갔는데 경제 지표가 워낙 강하니까 소비가 이어지겠지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소매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다뤄보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버텼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장중에 $100 잠깐 넘어가서 플러스 내기도 하고 뭐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증권사에서 올해 판매 그 D램 가격 되게 좋을 거고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HBM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호조로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목표 주가 $140대를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도 괜찮았거든요. 가상화폐 관련주라든가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 가격도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상징적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자금이 전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후퇴하느냐, 그래도 뭐래도 찾아서 돌아다니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차이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도 또 투자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이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닌 것 같다. 조금 트럼프 승판 앞두고 좀 긴장감이 있는 가운데 금리가 툭툭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투자들이 단기적으로 좀 어렵겠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는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 주말에 한국 관련 지표상 과열권이다. 과매수권 진입해서 앞으로 상승 종목이 많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데이터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제 푸콜레이쇼라든가 이런 거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는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S&P 500 지수가 한 달 동안 몇 %의 변동성을 보일까요? 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이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거야. 내려가면 안정될 거야. 이렇게 보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그만큼 흔들렸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죠. 그런데 이게 20이 기준이에요. 아래는 12 정도 되고, 그러니까 20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 변동성 지수를 전통적으로 분석하는 분석가들은 30 이상으로 잡는데 저는 제 경험으로는 12, 20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가면 시장이 좀 긴장을 했다가 좀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조금 풀리는 구간으로 보는데 20에 근접했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의 긴장도는 거의 피크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조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뚫고 올라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보통 보시다시피 20 넘어가면 그 다음에 빠지잖아요. 폭등하는 구간도 가끔 나오지만 결국엔 뚝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긴장도가 다음 주에 과연 완화가 될 거냐. 이제 또 트럼프 직전이라 겹치잖아요. 트럼프 저 사람이 물가를 흔들 텐데 반면에 드디어 규제 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감세가 시작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겹치는 자리라서 다음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국채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달러가 강세 보인 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 생기니까 달러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주식을 선물을 특히 많이 팔고 선물 팔면서 대형주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금융투자가 또 바뀌는 사이클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좀 수급은 이건 전망대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건 TSMC 효과가 있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그럴 만도 했는데 뭐 다른 재료들 뭐 이제 칩 규제라든가 고용 지표가 다 덮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른 나라들 쭉 하고 펼쳐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제일 위에 가 있죠. 물론 이제 금요일 빠진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요일 미증시 하락한 게 우리는 월요일에 반영될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서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MSCI 한국 지수, 이 지표를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환율을 감안한 외국인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게 이 MSCI 한국 지수거든요. 이거는 달러로 거래되는 그 상품이라서
이게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락폭이 1.47%,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 움직임 반, 오늘 미국 증시 움직임 반을 반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주말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빠지긴 할 것 같아.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미국보다 더 커서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 뭐 이렇게 봐서 아직까지 정서로는 미국보단 좀 나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뭐 하나 지표가 확 무너지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막 5% 실제로 가고 달러 인덱스가 110을 뚫고 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골치 아픈 거죠. 근데 반면에 미국이 저래버리면 상대적으로 작년에 못 오른 곳으로 가야지라고 해버리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선전하는 게 못 간 주식이라서 선전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또 한국 시장이 그래도 PBR 밴드 하단에서 이제 올라온 건데 뭐 이런 정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주초에 환율도 환율이지만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버텨줄 거냐,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들은 주말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